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위진의 문학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공부하면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전론, 논문을 읽고 문장의 힘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출사표를 읽고 출사표가 천고의 명편이라고 불리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이번 시간에 배울 삼국시대는 우리가 삼국지 연유로 잘 알고 있는 위초고의 분열과 정립 시기입니다. 한나라는 중국에서 가장 오래 지속된 통일왕조였습니다. 무려 400년 동안 통일과 안정을 이룩하고 찬란한 중국 문화를 꽃피웠죠. 한나라를 흔히 문화의 용광로의 시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동안 말기 환관과 황건적의 난으로 나라가 어지러워지자 각지에서 군웅이 할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조조, 유비, 손권도 각지에서 일어난 군벌들이었죠. 조조는 동탁의 난을 진압하고 관도대전에서 원소를 물리치면서 하북을 통일합니다. 그리고 208년 남하를 시도하였지만 적벽대전에서 유비와 손권의 동맹군에게 패하여 저지당하였죠. 유비는 익주를 얻으면서 서쪽으로 초계 지역을 확보합니다. 손권은 형주를 얻은 후 5지역의 영토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죠. 삼국시기라고 하면 길게는 후한 184년 황건적의 난이 일어났을 때부터 280년 진나라가 통일하기까지를 가리키기도 하고 조금 작게는 위오촉 세나라가 정립했던 220년부터 280년까지의 약 40에서 60년 사이의 기간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한나라는 환관의 난과 황건적의 난으로 그 조직이 거의 와해되었고 각 지역에서 일어난 군벌들이 이합집산하면서 점차 자신들의 세력을 형성해 갔습니다. 특히 조조는 한나라 마지막 황제인 한헌제를 옆에 끼고 마음대로 천자의 명령을 발행하고 정권을 휘둘렀죠. 조조는 하북 지역을 통일하고 서량 지역까지 다 병합한 후에 220년 병사합니다. 조조의 아들 조비가 낙양을 도읍으로 황제의 권위를 선양받아서 위나라를 개국하게 되었죠. 착실하게 세력을 키운 유비는 221년 4월 성도의 도읍을 정하고 한나라의 정통을 계승한다는 의미로 한제 또는 촉한제라 칭하며 총나라를 건국하였습니다. 송건은 222년 물산이 풍부한 강동 지역을 기반으로 모왕으로 자칭한 후에 229년에 건업, 지금의 남경에서 오나라 황제의 자리에 오릅니다. 이렇게 해서 한나라는 와해되고 삼국의 분립이 확정되었습니다. 삼국시대의 이야기는 소설 삼국지 연애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멋진 이야기들이 전해지게 되었죠. 몇 가지 살펴본다면 우선 꼽을 것은 도원결의일 것입니다. 도원결의는 유비, 관우, 장비가 우연히 서로 만나 일기투합해서 황건적을 토벌하는 의병이 되기로 약속하는 내용이죠. 세 사람이 함께 비록 같은 해, 같은 달, 같은 날에 태어나진 않았지만 바라건대 같은 해, 같은 달, 같은 날에 죽길 원합니다. 라고 맹세하는
이 모습은 이후 많은 의협심 넘치는 사람들에게 멋진 표본이 되었습니다. 의리를 말하자면 이 관우의 의리 또한 빼놓을 수가 없죠. 특히 이 관우는 조조에게 극진한 대우를 받았음에도 다시 유비를 찾아갔다는 단기천리 이야기로 유명합니다. 유비의 군대가 조조와의 전투에서 패해서 유비의 관우 장비가 뿔뿔이 흩어지고 관우는 조조군에 사로잡혔죠. 조조는 관우의 재능을 너무 아끼고 꼭 이 인재를 끌어오고 싶었기 때문에 아주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잔치를 자주 베풀어주고 비단 수염 주머니를 내려서 관우의 긴 수염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줬죠. 조조는 관우에게 적토마를 선물했는데 관우가 가장 기뻐했던 것이 바로 이 적토마의 선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적토마는 하루에 1000리를 달리니 유배 소식을 알기만 하면 바로 달려갈 수 있다는 뜻이었죠. 그때 원소와 조조의 군대가 싸우게 되었는데 유비가 원소의 군대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관우는 곧 떠날 채비를 합니다. 조조가 차일피일 미루면서 만나주지 않자 할 수 없이 편지를 남기고 떠나게 되죠. 말 한마리로 1000리를 달려서 유비를 만나러 간다는 것이 바로 이 단기천리의 고사이죠. 역시 멋진 의협심과 의리로 똘똘 뭉친 이 장군들의 대장부들의 이야기입니다. 삼국시기의 문학을 이야기할 때 건한문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건한이란 후한 헌제 때의 연호로서 196년부터 220년까지의 약 25년간의 시기에 해당합니다. 사실 이때는 삼국 간의 격렬한 전쟁으로 인해서 사회가 어지럽고 혼란한 시대였기 때문에 문학이 크게 발전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당시에 조조와 그의 아들 조비, 조식을 중심으로 문학을 좋아하는 인사들이 하나의 문풍을 형성하였고 이것을 건한문학이라고 부르게 되었지요. 삼조, 조조, 조비, 조식은 문학적 재능도 상당한 인물이었습니다. 건한문학의 품격을 건한풍골이라고 부릅니다. 골자는 뼈 골자이죠. 뼈처럼 굳세고 강건한 기상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당시 전쟁으로 어지러웠던 사회 현실과 전쟁에 고통받는 백성들의 생활상, 그리고 이것을 개탄하는 문인들의 울분과 격정들이 이 건한풍골의 내용이 되었죠. 조씨 3부자를 중심으로 함께 활동한 문인들을 건한칠자라고 불렀습니다. 공용, 진림, 왕찬, 유정, 서간, 완우, 응창 등 7사람들이 함께 시와 산문을 써내며 건한풍골을 이루었군요. 3조 중에 위모제, 조조에 대해 먼저 살펴보도록 합시다. 조조의 본래 성은 하오씨인데 아버지가 환관 조등의 양자로 들어가면서 조조도 조씨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조조는 영리하고 판단력이 좋은 사람이었다고 하고 특히 능력에 따라 인재를 등용하고 다양한 개혁 정책을 통해서 위나라를 부강하게 만들려고 노력했다고 하지요. 병법에도 능하고 문장력에 뛰어나서 아들 조비, 조식과 더불어 삼조로 불릴 만큼 문학적인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삼국지 연의에서는 치세의 능신이고 난세의 간웅이다 라고 평가를 했죠. 조조는 20세 때 효렴으로 청거되어서 황건적을 토벌하면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후한의 마지막 황제인 한헌제를 끼고 천자의 명을 빙자하여
군웅들을 호령할 수 있었죠. 하북 지역을 모두 통일한 조조는 216년에는 스스로 위왕이 되어 황제와 같은 권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삼국지 연의에서는 조조의 성격에 대해 내가 세상을 배반할지언정 세상이 나를 배반하게 하진 않겠다 라는 이 한마디로 규정하였지만 역시 소설에서는 지나치게 악인 형상을 돋보이게 한 것 같지요. 삼조로 꼽히는 조조의 아들 조비는 위나라를 세운 개국 황제로 위문제로 불립니다. 왕위 계승권 싸움에서 동생인 조식을 누르고 왕위를 차지하였죠. 조조가 죽은 후에는 한 황제로부터 왕권을 선양받고 황제에 오르면서 위나라를 건국하였습니다. 오나라와의 전투에서 송건에 패배하고 병에 걸려 비교적 젊은 40세의 나이에 병사하였죠. 조비의 문학적 성과는 무엇보다도 문학 비평서인 전론, 논문을 남긴 것입니다. 전론, 논문은 중국 최초의 문학 비평서로서 중국 문학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3조에서 마지막 살펴볼 인물은 조식입니다. 조식은 조조의 셋째 아들로 10살 때 이미 실론과 사부, 10만자를 외웠다고 할 정도로 총명하고 똑똑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조조가 조식을 총애해서 태자로 세울 생각도 했지만 조비가 왕위 기승권을 강하게 방어하면서 결국 조식은 왕위에 오르지 못하죠. 형이 되는 조비는 왕위에 오른 뒤에 조식의 관직을 깎고 봉급을 박탈하면서 조식을 박해했습니다. 조식은 진왕에 봉해졌지만 갇혀 지내는 비참한 생활 끝에 41살에 죽고 맙니다. 정치적 이상을 이루지 못했지만 문제는 가장 뛰어났던 것이 조식이었습니다.